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력직 분들의 이직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흔히 말하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는 이직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저한테 컨설팅을 최근에 의뢰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제가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분이 헤드헌터 때문에 조금 너무 이전에 경험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헤드헌터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자기가 들었던 부분하고 나중에 진행했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갭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얼마 안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경력직에는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좀 전에 말했던 사례처럼 정말로 악의 화신이 돼서 나중에 이제 너무 큰 리스크를 자기한테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10년, 20년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회사인데, 회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없이 이직을 했다. 근데 그걸 헤드헌터가 도움을 줬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이직을 시키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헤드헌터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받아야 되는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헤드헌터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헤드헌터를 찾는 방법 꼭 명심하시고 경력직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아시다시피 요새는 상당히 대중화됐지만 과거에는 회사의 임원급이나 아니면 상당히 고도의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을 찾아서 그 회사에 이직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알선업이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사부터 외국계 회사까지 아주 다양한 직군에서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생겨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그 다른 요청하는 회사에 알선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알선을 해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입보다는 당연히 경력직이 헤드헌터한테 좀 더 많은 오퍼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업에서는 대다수 대리 과장급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입은 잘 쳐주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력직 위주로 헤드헌팅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직업이 왜 유망하고 이들이 왜 여러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직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거는 수익 구조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봉의 보통 10%, 많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헤드헌터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10% 정도가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처럼 한 명만 하느냐?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명을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래서 헤드헌터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퍼를 하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헤드헌터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먼저, 이 사람이 헤드헌터인데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혹은 제대로 아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들은 상당히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수수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수료가 건당 굉장히 세죠. 한 명만 제대로 이직을 시켜도 이 사람은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의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게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회사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헤드헌터 여러 명을 두고서 말 그대로 중개 알선을 하는 그런 업으로 등록을 해서 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실제로 한국 지사 개념으로 회사를, 헤드헌팅 회사를 만드는 그런 회사 개념의 헤드헌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도 있습니다. 분명히 헤드헌터 업계 내에서도 신입이 있고 바로 경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헤드헌터가 과연 회사와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헤드헌터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헤드헌터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줘요. 이런 헤드헌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만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아무나 갔다가 그냥 오퍼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다 해놓은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3개월 안에 그만두거나 뭐 6개월 안에 그만뒀을 경우에는 또 페널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그 회사에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것은 헤드헌터한테 실제로 그 기업을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인사 담당자와 명함을 주고받고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는지, 이거를 꼭 한번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도 하지 않는 헤드헌터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아는지, 여러분도 요새는 뭐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글 검색이라든지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취업 카페 등을 통해서든지 정보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드헌터가 너무 뻔한 것들, 기업이 언제 만들어졌고 주로 판매하는 건 뭐고 뭐 회사 사장님은 누구고 뭐 연매출이 얼마,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뭐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워라밸 분위기가 어떤지, 복지가 어떤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또 좋은 헤드헌터를 걸러내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로 뭐 재무나 회계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고, 또 회사는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는지, 뭐 국제 CP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사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연봉은 뭐 버짓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될 것인지 등등등, 이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그거 플러스 구체적인 직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헤드헌터다 라고 하면 일단 한 번은 더 경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들어갔는데 또 다시 때려치고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고용 형태에 따른 헤드헌터들입니다. 제가 아까 프리랜서 헤드헌터랑 그 다음에 회사에 소속된 헤드헌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꼭 직접 뭐 커피숍이든 아니면 뭐 어디 카페든 아니면 뭐 스터디룸이든 이런 식으로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 직무와 그 인더스트리에 있으면 그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실제로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 헤드헌터는 프리랜서지만 또 다른 헤드헌팅 회사에서 그 회사의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또 다른 오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꼭 그 한 사람만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여러 군데 회사에 헤드헌팅 회사를 두고서 오퍼를 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을 하겠죠. 그 후보자들을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해줄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어떤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속의 경우는 그 헤드헌팅 회사를 직접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미팅 같은 거, 사전 인터뷰나 뭐 사전 미팅 같은 경우를 직접 그 헤드헌팅 회사를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몇 명의 헤드헌터를 두고 몇 명의 뭐 어드민을 두고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다라는 부분이 대략적으로는 가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회사 소속 헤드헌터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직접 가서 간단하게 뭐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사전 인터뷰를 꼭 한번 나누시는 걸 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속의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영업이면 영업, 뭐 전기면 전기, 전자, 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 군이, 산업 군이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헤드헌터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직무, 산업 직군별로 이 담당자를 두어서 하는 게 훨씬 전문성도 높고 나중에 추천을 하거나 했었을 때도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한 사람이 여러 직군을 하는 것보단 당연히 한 직군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는데도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신입과 경력 헤드헌터입니다. 이거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성이 하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입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헤드헌팅 회사가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헤드헌터를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뭐 스크리닝 작업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검색할 수 있는 뭐 서치펌이라고도 뭐 표현을 하는데, 서치펌에서 그 사람 단순한 DB 정보 검색만 하는 그런 사람을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2, 3년 경력이 되면 그때 헤드헌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입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걸 물어보세요. 뭐 영업이다 라고 하면 어디 쪽 영업 과거에 뭐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제약이다 라고 했었으면 뭐 제약회사 어디 뭐 몇 년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업종에서 쓰는 말들, 그 업종에서 통하는 용어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면접 같은 걸 볼 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그 신입 헤드헌터라고 하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라. 그 업종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신입 헤드헌터냐, 이걸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경력직 헤드헌터다, 그러니까 경력이 꽤 오래된 헤드헌터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한테 오퍼를 한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 헤드헌터 추천하려고 하는 그 회사. 그럼 과거에 당신이 이 회사에 몇 명을 성공을 시켰고 몇 명을 추천을 했고 이쪽 회사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꼭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바로 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경력 헤드헌터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그냥 한두 명 했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헤드헌터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은 좀 고려를 해봐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직이든 뭐 신입 헤드헌터든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꼭 그 헤드헌팅 회사에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헤드헌터도 그렇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헤드헌팅 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실제로 가서 뭐 회의실에서 얘기를 해보거나 하게 되면 그 눈으로 보고서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헤드헌터를 직접 만나서, 그쪽 사무실에서 만나서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가 헤드헌팅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헤드헌팅 그 업체나 뭐 헤드헌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이익을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게 바로 회사잖아요. 좀 더 좋은 연봉,
조금 더 안정되고 그 다음에 워라밸과 뭐 복지 이런 부분이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 회사의 자리는 나지 않는 자리다. 그렇죠? 좋은 자리라고 하면 누가 왜 그만두려고 하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직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곳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헤드헌터를 이용을 하시되 현명하게 헤드헌터를 이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직장으로 인해서 꼬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헤드헌팅 혹은 헤드헌터들 이용하는데 팁들이니까 나중에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모든 분들의 취업을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